오늘은 제 동생의 이름은 장민순입니다. 동생은 웹디자이너였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웹디자이너가 됐고 최종 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자기 방에 큼직하게 글자를 써놓을 정도로 디자인을 사랑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하는 웹 디자인 일은 늘 야근이 많고 고됐습니다. IT 회사의 야근은 일상과도 같은 관행이라지만 ST 유니타스의 야근은 IT 관행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만난 동생의 회사 동료들은 모두 제 동생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모두 입사 직후부터 동생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은 기왕 입사했으니 1년만 더 참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고 1년 뒤에는 조금만 더 해서 팀장으로 승진한 다음에 이직을 하겠다며 퇴사를 미뤘습니다. 당시 동생은 팀장 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생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과 제가 걱정할까봐 죽을 만큼 힘들면서도 좀처럼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2일 처음으로 동생이 제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업무의 과중함과 상사의 문제를 토로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바로 강남노동시청에 동생의 회사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담당자로부터 받은 답변은 2017년 근로감독 나가는 물량은 이미 끝났고 이 업체만 단독으로 근로감독을 나가게 되면 이상하게 여길 테니 2018년 2월 이후에 다른 신고업체와 묶어서 근로감독을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근로감독을 나갔더라면 제 동생은 살 수 있었습니다. 강남노동시청은 근로감독 업무 태만으로 제 동생의 죽음을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게임회사 넷마블에 재직 중입니다. 넷마블은 프로의 등대라는 별명처럼 한때 야근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2016년 과로사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받았고 이때를 전후해 넷마블은 고질적인 관행처럼 이어지던 야근 급저를 약속했습니다. 넷마블 전체를 대표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더 이상 야근이 없습니다. 야근 없앨 수 있습니다. IT 기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야근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직도 보수하고 있는 ST 유니타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즉각적인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생전에 제 동생은 신입들을 위해 야근을 강요하는 지금의 불합리한 회사의 업무 관행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하고 어린 신입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고 그로 인한 불이익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도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 동생이 유서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죽기 전날에도 자신의 근무 시간을 수정할 수 있는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뽑아서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마지막 말이 곧 동생의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생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회사의 야근 문화 근절을 요구하는 것은 미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동생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동생의 사망 원인이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과중한 업무 부담, 업무 스트레스에 있다는 유족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동생의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공식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울증은 잘 치료받고 관리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입니다. 제 동생은 입사 초기였던 2015년 6월 우울증이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담당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무하는 2년 8개월 동안 비인간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동생의 우울증은 악화되고 오히려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우울증 악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만나본 동생의 회사 동료들 중에는 평소 우울증이 없던 건강하셨던 분들도 이 회사를 다니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곳 말고 다른 회사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다. 잠이 들 때마다 이대로 아침에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와 같이 동생과 비슷한 우울 증상을 겪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퇴사를 하지 그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사람이 장기간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도망간다 혹은 직장을 그만둔다라는 선택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매 맞는 아내가 스스로 남편의 가혹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동생의 죽음은 명백한 회사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에서 비롯된 모순과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속한 개개인의 그릇된 욕망과 악한 마음이 만나서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제 동생이 그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아닌 누구라도 그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저처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못된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제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무언가 바뀔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동생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는 길이며 제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청년 노동자들이 이런 장시간 노동이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노예계약으로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언론인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젊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월 3일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장시간 야간 노동을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근을 해도 일이 줄지 않는다. 아침에 나와서 새벽까지 일을 해도 빠듯하다. 고인이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고인은 재직기간 동안 1년 가까운 시간인 46주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은 특히나 야근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한 달 동안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한 날이 열흘, 밤 12시가 넘어서 일을 한 날이 닷새나 될 만큼 장시간 야간 노동이 만연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올렸지만 서울 강남지청은 내년 2월 이후에야 다른 업체들과 묶어서 근로감독을 하겠다. 올해는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다 찼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못한 채 바로 그 한 달 뒤에 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그 즉시 근로감독에 나섰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동부는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장 ST유니타스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서 업무가 가증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저는 유가족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ST유니타스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ST유니타스는 더 이상 이원적인 문제로 이 사건을 다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젊은 노동자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인간적인 노동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고인도 마지막까지 이 회사에서 이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비인격적인 노동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두 번째로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장시간 노동시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대표 발의한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이 반드시 조속히 통과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책임지고 다루고 계신 정병욱 변호사님으로부터 이 ST 유니타스를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기자회견은 참석하시게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유가족 대리하고 있는 그 민변 운동위원회 부위원장 정병욱 변호사입니다. 간략하게 그 사건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정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1월 3일 그 고인은 돌아가셨습니다. 고 장민순 선생님은 1982년생으로 ST 유니타스에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디자인 혁신본부 온라인 디자인 시 소속이었습니다. 나눠드린 기자회견 홈페이지 사건 경과를 보시면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좀 폭발적으로 좀 업무를 좀 많이 하셨는데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집중 야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특히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으로 특히 휴지를 마치고 이제 막 돌아온 사람한테 일거리를 엄청나게 주기 시작했고 11월 22일 날에는 11월 22일 12.3시간 11월 23일 14.2시간 그래서 연장근로 제한도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쯤에는 그 직장 상사가 이 채식주의자였던 그 고인에게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종용을 했었고 11월 23일에게는 그 4명 복수 업무를 하는 고인에게 주말 사이에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는 이날 그 고인은 새벽 2시 39분에 퇴근합니다. 11월 말에도 그 11월 28일 11.2시간, 11월 29일 11.3시간, 11월 30일 14.1시간 그리고 휴일인 일요일에도 4시간 근무해서 연장근로 제한한도를 위반했고요. 그때 당시에 고인이 그 11월 24일쯤에 보낸 그 카톡을 보면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에요. 스콜렛 브랜딩도 하라 하고 B2B도 나보고 PM하라 하고 강좌 상세도 디벨롭 하라 하고 카드 연수는 매번 다르게 하라고 책도 읽어보라고 하고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라는 그 카톡 메시지를 남깁니다. 12월 1일에는 그 고인의 언니에게 정말 그 대성통곡을 하면서 잠은 자면서 하냐 머리가 맑을 때 일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폭발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2월 2일날 고인의 언니는 강남지청에 근로감독 진정을 접수합니다. 그다음에 12월 6일에도 고인은 또 야근을 계속하고요. 12월 초부터는 사실상 고인은 완전히 탈진돼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12월 9일날 근로감독 그 청인 강남지청은 당사자가 아니면 진정이 아니라 청원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언니는 다시 청원으로 재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8일날 고인은 회사에 그 연봉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부터 그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월 23일날 가족과 만남의 자리에서 그 시민 직원들 야근 많이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나서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회사를 떠날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12월 26일날 다시 스콜렛 브랜딩 디자인 업무가 추가가 되고 1월 2일날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언니에게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을 보냅니다. 여기서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을 보내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 출퇴근 교통카드로 고인의 업무 시간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그걸로 본인의 그 야근이나 연장근로 위반 내역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인은 그 다음날 더 이상 그 업무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나도 내가 불안해, 내 앞날이 너무 깜깜해서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다 라는 말을 남기고 약물 복용으로 자살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미 회사 측에다가는
유가족을 대리해서 한번 이에 대한 입장을 이미 물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유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책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회사 측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에라도 회사 측과의 그 교섭은 일단 결렬이 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유가족은 이미 회사를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도 했었고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 회사 측은 상당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업무일치와 관련된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업무일치 내역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 이상 가량을 생략한 채로 법원에다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웹 디자이너 이 가로 자살의 이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죄송합니다. 그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우울증의 악화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웹 디자이너였던 그 고인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개월 동안 거의 46주를 연장근로 제한하도록 초과해서 근무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입 직원이었던 고인에게 신입 직원한테부터 근로계약서조차도 연장근로를 위반하는 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들이밀고 거기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런 신입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회사는 연장근로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고인에게 계속 일을 시키고 야근을 시키고 연장근로를 시키고 결국 고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 중압감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마신 겁니다. 특히 휴직이 끝나고 돌아온 고인에게 11월달 한 달 동안의 그 업무량은 가히 폭발적이고 살인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 ST 유니타스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지금 고인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직원들도 야근이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일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특히 그 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그 고인의 우울증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 업무를 더 시키고 연장근로를 하게 하고 이 부분은 마땅히 회사가 분명히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 고인의 이 자살을 결국은 업무상 재해 또는 가로로 인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인한 그 사망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회사 측에서 분명히 그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고 더군다나 그 직장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의 그 징계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컨펌과 관련해서도 이 웹 디자이너였던 고인은 컨펌을 계속 대기하느라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컨펌 대기나 컨펌 까기 그리고 기획 업계에 대해서도 저희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반강제로 거의 무료로 노동을 이 ST 유니타스는 학원 사교육과 관련돼 있어서 응원 이벤트 등의 행사를 또 이벤트들을 무료로 노동자들에게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었고 더군다나 또 고인의 업무일치 내역을 보면 자기 비판 형식의 반성문 형태와 거의 비슷한 업무일치들의 내용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저의 단점을 명확히 지적 또는 부끄러웠습니다. 또 한 번 배우고 부끄러운 하루 하나라도 더 나아나고 그 말을 잊은 채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라는 내용을 업무일지에다가 반성문 형태로 냈습니다. 회사의 업무일지에다가 본인의 자기 비판 형식의 반성문을 이렇게 적는 것이 결국은 회사의 그 야근이나 업무가 그만큼 과중했다라는 어떤 단정적인 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그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저희는 태만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로감독만 언니가 12월 초에
진정이나 청원을 했을 때 그때 바로 ST 유니타스에 나아갔더라도 고인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근로감독청이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지금이라도 올바른 그 사과와 그리고 이에 대한 그 특별 근로감독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또 이정희 의원이 제기하신 그 포괄 노예계약, 포괄 사기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분명히 이 포괄 임금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미 이정희 의원께서 그 법안을 발의하셨다시피 이정희 의원님의 그 법안도 이번에는 확실히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속적인 그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 고인의 자살과 그 죽음의 성격과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유가족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ST 유니타스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그리고 직장 내 야근 근절하고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직장 상사들에 대한 그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기자분들 감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그 아산병원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듣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태움 문화라는 어느 간호사의 죽음에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이런 문화들이 병원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아픔이 채가시지 않았는데 또다시 IT 현장에서 조그만 소박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던 여성 노동자가 견디다 못해서 자기 아픔을 호소하고 SOS를 치고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노동지청의 언니가 고인의 언니가 직접 진정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돌아왔던 답변은 2개월 뒤에 이래저래 다 묶어서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12월 달에 진정을 했는데 올해 근로감독은 다 끝났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묶어서 2월 달에 하겠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줬을 뿐 고인은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직무유기고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고 최근에 산재 예방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또 생명안전 자살 예방 협의회라는 이런 협의체도 정부가 나서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비규환이고 뭐 하나 달라진 것 없이 노동자들은 늘 이렇게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 많은 기자님께서 좀 참조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노동부가 이 문제를 지금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켜볼 것이고 긴 시간을 저희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로사 공동대책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이후에 장시간 노동이 근절될 때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서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그 고인의 가족인 장향미 선생님, 그 고인의 언니가 되시는데요.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